우리 지난주 복습부터 한번 하고 시작을 해볼게.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려고 한다. 그 공식은 뭐냐? 첫 번째, 소유. 그렇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 두 번째, 성공. 참고로 내가 저번 시간에 이것을 성공이라 말했었는데, 성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되게 큰 어떤 뭐랄까 성공만 떠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성공이라는 말보다는 꿈으로 바꾸는 게 더 맞겠더라고. 내가 바라던 꿈, 내가 지키던 꿈을 이루는 거. 그래서 소유, 꿈,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였지? 바로 사랑. 맞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사랑을 주고받는 것. 이 행복의 공식 세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지. 그래서 여기에 대한 너희들의 노트를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 오늘 저의 소확행을 위해 치킨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 분명히 우리 삶에 소확행은 중요하지. 소확행에 대해 듣고 나서 많이 공감이 됐다. 소확행 같은 걸 이루려면 대부분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 때문에 놀 시간에 다른 일을 더 할 걸 같은 후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맞아. 소확행만으로는 그래서 조금 찝찝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의 행복을 좀 포기해야 될 때가 많지. 제가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것들 모두 결국 제 행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아마 너희의 오늘 24시간 떠올려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 중에는 너희가 하기에 즐거운 일도 즐겁지 않은 일도 다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은 결국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였을 거야.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나의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그 다음,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대가도 치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아.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때로는 오늘의 즐거움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 오늘은 그 얘기로 출발을 좀 해보려고 해. 아마 그동안 너희도 미래의 행복 때문에 좀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을 거야. 좀 너희들의 과거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6시간. 이건 뭘까?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평균 수면 시간이 바로 6시간이라고 해. 사실은 좀 가장 건강한 수면 시간이 8시간 반이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공부하느라 혹은 학원에서 공부하느라 6시간밖에 못 자고 있지. 근데 6시간조차 못 자는 경우도 허다하지. 좀 등교를 이르게 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8시에 등교를 해서 야자를 마치면 10시. 심지어 그 야자 끝나고 학원 가는 친구들도 있지. 그러면 집에 오면은 1시. 그러니까 뭐 아까 대면 수업 때 얘기를 들었는데 4시간 잤어요, 5시간 잤어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 그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 나에게 조금 더 안정적인 행복을 주는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힘들게 고등학교 생활을 졸업하고 현재 대학생이 되었어. 근데 지금도 사실 고통은 끊이지 않지. 네, 몇 가지 좀 지표를 보여주고 싶어. 3.5점. 이게 뭘까? 2016년 한 해 취업에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학교 학점이 3.5점이라고 하더라고. 만만한 학점은 아니지. 3.5점이면은 거의 모든 과목을 평균 B+를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3.1개. 이건 뭐였을까? 역시 똑같아. 취업생들의 평균 자격증 개수.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 그러니까 3.1개니까 3개만 따더라도 조금 불안하다는 얘기겠지. 그 다음에 요거는 보자마자 알 수 있을 거야. 758점. 이건 뭘까? 이제 취업 성공한 사람들의 평균 토익 점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들의 지금 현실인 거지. 그러니까 학점 관리도 잘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돼. 이 모든 거를 할 수 있어.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미래의 행복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취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너희의 미래. 근데 너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숫자를 좀 보여주고 싶은데 48.6%. 이거는 뭘까? 이거는 뭐냐면은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48.6%래.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게 취업을 해가지고 기껏 회사에 들어가 놓고서는 1년 내에 둘 중 한 명이 그만둔다는 얘기야. 왜? 그만큼 힘드니까. 그러니까 결국 회사에 취직을 해서도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무엇 때문에? 우리가 행복의 공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치? 소유, 꿈, 사랑 이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그 쉽지 않은 시간들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오늘 내가 할 얘기는 뭐냐면은 행복의 공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우리 믿음에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거야. 그중 하나를 오늘 얘기하고 싶은데 2017년 12월에 발생했던 사건을 좀 가져오고 싶어. 나도 굉장히 놀랐고 아마 너희들도 대부분 기억할 이야기. 그건 뭐냐면은
어떤 아티스트의 죽음이었어. 내가 이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뭐 이분이 뭐 교회를 안 다녀서 이렇게 됐다라든가 아니면 뭐 이분이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이분의 잘잘못을 평가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그것은 고인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다만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굉장히 나한테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친구는 절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왜냐하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었어. 어떤 문제가 되는 것도 없었고 굉장히 건강하게 그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었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친구는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대로라면은 행복의 공식을 어린 나이지만 굉장히 완벽하게 이룬 사람이거든. 자, 종현이 완성했던 행복의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볼까? 자, 소유. 종현이 소유가 많았을까 적었을까? 아니 뭐 많은 수준이 아니었겠지. 슈퍼카가 한두 대가 아니었었고 진짜 뭐 최소한 우리처럼 앞에 편의점 가서 1+1 고르고 그러진 않았겠지. 정말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 자기 노력이 합당한 부를 가진 거지. 그 다음에 꿈을 떠올려 보자. 1위를 한 번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여러 번 했고 정말 연예인들의 연예인. 진짜 저 사람은 아티스트에 할 수 있을 만큼 퍼포먼스, 노래, 춤뿐만 아니라 라디오, DJ 정말 모두가 추앙할 만한 꿈을 이룬 사람이었어. 그 다음에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내가 만약에 저기 요 앞에 편의점 가가지고 나 학교에서 알아보는 사람 좀 있으니까 나를 내가 무슨 물건 하나 골라. 그 다음에 계산대 가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직원한테 저기 나 차성진 알죠? 그 성진이 형 나 갑니다. 자, 이렇게 그냥 간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직원이 버튼을 누를 거야. 근데 종현을 보자. 예를 들면 한국도 아니야. 저기 어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했어. 그래서 그냥 입국장에 들어서기만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지? 수천 명의 사람이 그 한순간을 보려고 몰려들 거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종현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치지?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로 이 지구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0.001%가 누려볼까 말까 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종현이야. 그리고 이런 원거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도 굉장히 좋았다 그래. 그런데 그랬던 종현이 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냐면은 나는 불행한 데였어.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들어왔거든. 소유, 꿈, 사랑을 이루면 우리가 행복해질 거라고. 학교에서 쌤한테 물어봐. 쌤, 우리가 공부를 왜 해야 돼요? 그래야 네가 명문대를 가지. 그래야 거기서 네가 돈을 더 잘 벌고 그 다음에 네 꿈도 이루고 네가 사랑하는 가정도 이루지. 그래야 네가 행복해지지. 아, 그렇구나. 선생님만 그럴까? 아니야. 온 세상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 차를 가지세요. 우리 아파트에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은 행복해질 거예요. 백화점에 가봐. 백 하나 들고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보여. 아, 저거 가지면 내가 행복해지는구나. TV 광고를 볼까? 여기는 랄라월드. 놀러오세요. 여러분한테 행복을 줄게요. 아, 그러면 내가 돈이 많아서 저런 데를 자주 가면 행복해지는구나. 아니면 꿈. TV에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 강연을 합니다. 여러분들 꿈을 이루세요. 이렇게 노력해서 영화관도 등록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꿈을 이루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사랑.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너무너무나 예쁜 남주 여주가 연애를 해. 행복해 보여. 아, 나도 저런 연애를 하면 행복해 보이겠구나. 그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행복의 공식에 대한 얘기를 늘 들어왔어. 그러니까 이 길을 가면 행복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을 견디면서 살아오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걸 완성한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기분이 드는 거지. 우리가 다 같이 한 길을 걸어가고 있어. 저 끝도 보이지 않는 길을. 왜냐하면 저 길 끝에 우리가 바라는 행복이 있대. 근데 이 길을 가는 게 절대 쉽지가 않아. 저 끝에 행복이 있다고 하니까 내 삶의 목표가 저거니까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걸어가는 거지. 이렇게 다 같이 걸어가는데 간혹 그 중에서 정말로 달리기가 빠르든가 아니면 오토바이를 샀든가 자동차를 물려받았든가 해가지고 이 길을 먼저 부앙 가버리는 친구가 있어. 그런 친구를 보면서 우리는 이제 부럽다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오늘은 계속 가던 길을 가야지. 자, 그런데 잠시 후에 저 끝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뭐지? 봤더니 아까 갔던 그 친구야. 그래서 잘 지내? 야 좋겠다 임마. 거기 좋지? 거기 행복이 있지? 근데 얘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여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와봤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답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는 없어요. 이 길을 걷다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 어쩌면 그 충격이 종현의 죽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느꼈던 충격이었는지도 몰라. 아니 저 끝에 행복이 없다고? 내가 왜 이 길을 힘들게 가고 있는데 행복하고 싶으니까 이 길 정말 걷기 힘들어. 많은 걸 포기해야 되고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너무 힘들게 걸어가야 돼. 근데 내가 이 길을 왜 걸어가는데 저 끝에 행복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저기 갔던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나보고 어떡하란 얘기야. 나는 내 인생 통틀어서 이 길이 행복의 길이라 배웠어. 다른 건 배운 적도 없어. 그리고 이 길을 잘 걷기 위해서 나는 연습했고 내 다리를 훈련시켰어. 그럼 난 이제 어떡하라는 거지? 우리의 가치관에 혼란이 발생하는 거지. 아니, 물론 이 세 가지를 이루었을 때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닐 거야. 분명히 너무 좋은 것들이지. 행복할 거야. 그런데 그 갖고 있던 행복이 쉽게 허물어진 사건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거야. 우리가 함께 보았던 종현의 사건뿐만 아니라 재벌가의 사람들이 자살을 한다든가, 아니 도대체 왜 그 돈만 가져도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해외 가서 조용히 살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연예인들이 꿈을 이룬 유튜버들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든가, 아니면 인터뷰에서 제가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불안감이 드는 거야. 어쩌면 지금 내가 완성하려고 하는 게 모래성인 건 아닐까?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지만 굉장히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때문에 힘든 거야. 첫 번째, 행복의 공식을 완성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불행하다. 이 말도 맞아. 내가 갖고 싶은 걸 못 가져, 혹은 내 삶에 필요한 만큼의 소유도 갖지 못해. 불행하지. 내 꿈을 못 이뤄? 불행하지.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아? 불행하지. 짝사랑 얼마나 불행해. 내 경험담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렇게 얻은 행복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한 번쯤 혼란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그 길을 걸어가. 왜냐면 첫 번째, 체념. 딱히 내가 걸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아까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길만 배웠고 그러면 네가 행복할 거야. 어떻게 딱히 내가 다른 방법 아는 것도 아닌데. 아니면 다른 이유로 그냥 그 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어. 사실 대부분은 여기에 해당하는데 부정하는 거야.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면 100%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그게 진리야.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했겠지. 나는 안 그럴 수 있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미안해. 카메라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갑자기 폰카로 바꿨어. 미안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라고 하면서. 자, 오늘의 인간 이해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 읽는 거야. 시작. 행복의 공식을 완성. 네, 얘기했잖아. 안 읽으면 다 들린다니까. 다시 한번. 시작.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는 힘든 삶을 살아간다. 두 번째, 시작. 그런데 행복의 공식을 완성해도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 수 있다. 그치? 혹은 찾아온 행복이 굉장히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다. 그 다음 시작. 사람들은 자신은 다를 거라며 오늘도 행복의 공식을 위해 달려간다. 이게 현실인 것 같아. 그래서 나눔 질문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참고로 이거는 기말 과제야. 뭐냐면은 오늘 3강이잖아. 그럼 3강부터 13강까지 매번 수업이 끝나고 지금처럼 나눔 질문 3가지가 나올 거야.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골라서, 그러니까 3강부터 13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골라서 나한테 제출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출 방법이랑 기간은 나중에 따로 알려줄게. 그리고 나눔 질문은 이 수업을 듣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모아봤거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첫 번째. 나는 행복의 공식을 이루기 위해 이런 고생도 해보았다. 그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힘들게 우리 산단 말이지. 그래서 소유, 꿈, 사랑을 얻기 위해서 나는 정말 이런 것도 해보았다. 무엇이 있을까? 자, 그 다음 시작.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행복의 공식을 완성하는데 그 공식을 완성한 사람 중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불행을 겪는 이유는 뭘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실은 이 모든 고민이 마지막 고민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나는 행복의 공식을 완성했을 때 행복할 것이다. 잘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이유를 한번 과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 나중에 만약에 요거를 과제로 선택한다면은 이 세 가지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담아서 제출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안녕.